5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전문가들도 그랬는데, 가령 CSIS의 빅터 차,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그래야 유럽이나 그 나토 지원국들에게 신뢰를 아주 크게 얻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병력 수송 장갑차, 탄약, 이런 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대대적인 지원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그런가 싶기는 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에 무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무례한 태도로 요구하기도 했고, 한국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4월 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공격용 무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공,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공,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한국에서 가장 받고 싶은 공격 무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월 11일이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 도서관 화상회의 여기에서 직접 이런 무기를 지원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그리고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공,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이런 유도무기 이것 중 상당수를 LIG 넥스원이 그 개발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4월 15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경기도 판교의 이 LIG 넥스원을 직접 방문하겠다. 이렇게 넥스원 측에 의사타진을 했던 겁니다. 아마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정이 유출됨으로써 사실은 밖에 발각이 됨으로 해서 이 방문 계획이 무산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업체를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심하면 간첩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에게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직접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겠다고 했던 게 우크라이나다. 그래도 4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야박한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5월 10일 중앙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산 공격무기를 주면 미국이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겠다 하는 미국의 물밑 제안이 있었다. 5월 10일 보도면은 뭐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이라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73%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지지했고 또 미국인 54%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경한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가 한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이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미국에서 무기 대여법을 개정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아주 좋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무기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 4월 말부터 미국 측에서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의 무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칫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사용할 무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이제 우려의 소리가 벌써 4월 말부터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기술 발달의 역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첨단 무기 시대인데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22년 5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있는 대로 다 퍼주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70여 차례에 걸쳐서 3,200톤 가량의 중무기를 실어 날랐다. 여기에 제블린이 7,000기, 물론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래로만 따지면 5,500기, 어쨌든 총 7,000기, 그 다음에 스팅어는 1,400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때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보내줬는데 그 물량은 이제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비축분에서 이것을 보냈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쩌다 한두 번씩 충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인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도 퍼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북한에서, 이란에서, 대만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미국이 대응할 충분한 무기 재고가 확보되느냐,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 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준 무기, 그게 얼마나 양이 많은가 하면은 이 제블린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제블린하고 스팅어 이렇게 되죠. 이 제블린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데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군 재고분이 17,000에서 22,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어쨌든 7,000기가 갔죠. 그래서 미국 재고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 준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채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제블린을 생산하는 곳이 트로이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산 능력이 1년에 2,100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그 물량을 다시 보충을 하는데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3년 내지 4년 동안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은 중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2022년 4월 말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 그 방산업체연합회 회장이 증언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벌써 이제 이때가 4월 말이죠. 지금과 같은 속도로 미국이 무기 재고량을 갖다 쓰게 되면 6개월 내에 재고가 바닥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블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견착식 대공 미사일 스팅어, 이게 1,400기인데, 이게 미군 재고의 4분의 1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스팅어를 2003년 이후로는 생산을 안 한답니다. 생산 중단을 한 것이죠. 이 스팅어를 제조한 데가 레이시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2021년에 대만에서 주문을 받게 돼서 이 생산 라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시언사의 CEO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대만에 주기 위해서 생산을 재개했는데 여러 부품을 이제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어서 열 탐지 센서 같은 그런 것들은 디자인을 변경해야만 했고, 더 문제는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인 티타늄이 주로 러시아에서 구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대러시아 제재로 이 소재 확보도 원활치 않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팅어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양산 체제를 갖춰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그것을 보충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모든 게 원활하다면 2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5년은 걸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제블린이나 스팅어를 우크라이나에 더 보내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미국의 그 전쟁 계획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속도를 줄여야 된다. 4월 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까지 2차례 우크라이나에 그 8억 달러어치 무기 제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 공급할 때 제블린과 스팅어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미국 상원 청문회를 보면 방산업체들이 모두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제블린 발사 시스템 한 대, 거기에 250개 이상의 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센서가 잔뜩 들어간 그런 무기고, 이게 제조하기도 어렵지만 비용도 아주 많이 드는 값비싼 무기인데, 이제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정밀 유도 무기를 바로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뭐 일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유럽이라든지 제 세계에서 제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제한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미국 방산업체들이 벌써 이렇게 재고가 바닥이 나고 그걸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이 대만, 타이완을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더 큰 전쟁이 발생하면 그거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으로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지금의 미국 무기공장, 이제 그렇게 공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장기적이고 고강도의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있었죠. 우리하고 직접 다 있는 게 북한, 대만은 뭐 중국의 침략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우크라이나가 블랙홀처럼 미국의 무기를 다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4월 말에 이거 문제 있다, 미국이 단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채워주는 그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로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대만의 경우입니다. 대만이 미국산 헬기, 이게 뭐 해상작전 헬기라고 하는데 MH-60R 시호크, 이거 12대를 구매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판매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만은 계속 이걸 구매하겠다고 했었는데 2022년 5월 5일에 드디어 이제 두 손 다 든 겁니다. 타이완 국방부에서 이거 구매 계획을 우리 포기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로서 이걸 살 수 없다. 가격이 왜 비싸겠습니까? 그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결국은 타이완이 포기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 5월 2일에 팔라딘 자주포 M109A6라고 하는 이거를 2026년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이 됐던 모양인데, 이거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지를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만의 군사력을 확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팅어 미사일 250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이미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미사일 조달이 2026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탈이 난 것이죠.
5월 3일 대만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조달 일정이 연기됐다. 그 2026년까지 완료 계획이 이제 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만과 계약한 그 많은 미국 무기 조달이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제 그게 그 원인이다. 과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순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우리나라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거기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돕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 이것만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어떻든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주대입니다.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이 최우선이고 그게 끝인 겁니다. 그 이외의 명분을 지금 쫓고 있다 하면 그 정부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4월 말에 이미 미국 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달랐다. 그것 때문에 대만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6월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거 보고 또 미국이 그래도 무기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인 겁니다. 미국은 고단수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무기를 제공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싸우는데 거기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겠다. 여기에도 제한을 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합니다. 이번에 약속한 내용을 보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넣어줬고 대공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강력한 야포 그리고 정밀 로켓 시스템, 레이더, 무인 항공기, MI-17 헬기 탄약, 이제 첨단 무기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HIMARS. 이게 이제 8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4대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보내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미국이 개입한 거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고 이거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러한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자칫하면 미국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비난도 같이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군을 한 3주 정도 훈련을 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철저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손으로 모든 걸 쓰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언론사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본심을 잘 드러내놓고 있는 기고문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무기 추가 지원을 어째서 하기로 한 거냐, 이 내용은 아주 치밀하게 그 내용을 읽어내야 합니다. 먼저 무기를 주는 이유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다. 보통 요즘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가 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쳐라. 그래서 잘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빼앗긴 영토를 되찾든지 아니면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든지 무기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외교로 협상을 통해서 끝내야 한다. 전쟁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협상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휴전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지는 이겁니다. 협상, 그 휴전 협상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전쟁터의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전쟁터에서 밀리는 상황에 협상을 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협상을 위한 조치다. 조금 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많은 무기와 탄약을 서둘러서 보내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휴전 협상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애매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목적은 확전을 위한 게 아니다. 자, 잘 이해가 됩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런 능력도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러시아에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전쟁이 질질질 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그걸 원하지 않는다. 미군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도 미국은 시도하지 않겠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주 주된 대표적인 것이 사정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5월 3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로켓 지원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은 보내지 않겠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표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혔는데, 미국의 목표는 간단명료하다. 그런데 이 말은 간단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전부죠. 우크라이나가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적이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미국의 목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데 더 이상의 침략을 받지 않는 지금 상황 이전의 것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푸틴의 탓으로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이상의 침략을 받는 것은 미국은 그걸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군이 가서 싸우지도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의 침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무기를 주겠다는 뜻이다. 그걸 유지하는 상황에서 휴전 협상을 해나가고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는 하겠다고 합니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동맹국 파트너들하고 계속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토 동쪽 측면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나토면은 나토 구성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토도 전쟁 개입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이게 있으면 러시아를 용서할 수 없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겠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러시아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미국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게 아닌데 어째서 부주의하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전쟁의 상황은 수성이다. 지금보다 더 침략받지 않는 것이다. 뭐 마음껏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게 휴전이 되고 났을 때 다시 그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돕는다든지 또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동참을 한다든지 이게 그 주된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을 봅시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임기 개시를 했고 지금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지금에 와서 부쩍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5월 30일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캐나다에 155mm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그 문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이제 SBS 뉴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캐나다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BS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비축분 10만 발을 풍산 있지 않습니까? 그 포탄 제조업체. 그 풍산에다가 주면 풍산이 캐나다에 이거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출이니까 캐나다에서 돈을 받아와서 새로 10만 발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회 지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풍산이 받는 포탄 값은 정상가보다 싸게 그렇게 받고 그러면 그 차액이 뭐냐? 그 차액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지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의 비축분이 바닥이 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캐나다에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한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6월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와 너무 밀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봅시다. 6월 2일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 2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월 6일에서 6월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드미트로 세닉이라고 하는데 이도훈 2차관. 이도훈 씨는 잘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도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차관이 이 우크라이나 외교차관하고 6월 7일 오전에 면담을 한다. 그렇게 브리핑을 6월 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이번에 와서 한국 언론사 또 관련 기업과 단체 방문을 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애매하죠. 관련 기업은 뭔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나온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게 6월 2일에 이미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국회로 가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초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월 4일에서 5일까지 스위스 루가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 6월 3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이것도 참 묘합니다. 이번 방문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무슨 대표단인가 특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이상하죠. 우크라이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가? 뒤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별 대표단이라고 해서 어떤 신문에서는 뭐 한 10명, 10여 명 갔다고 하고, 또 동아일보에서는 태영호, 박성민, 그리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6월 3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만나고 6월 3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이준석 대표와 그 대표단이 가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 그리고 가장 말 많은 무기 지원 이런 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참석, 이런 것을 다룰 것이다. 이거 동아일보 6월 4일자 보도입니다. 그러면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 이전에 이미 약속이 됐겠죠.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온다는 것은,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이것이고, 그 다음에 때때로 튀어나오는 게 군수 지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다루는 그런 관념이나 그런 그림, 이것이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이걸 못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혹은 이쪽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넘겨받아서 케어하는, 그게 되고 있지 않는가. 알아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해야 이게 한미동맹에도 좋고 나토에도 좋고 뭐에도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품 해설서, 그게 시효가 지난 것일 수 있다. 이미 한 달은 훨씬 전의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주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우주에서 대한민국만이 나의 조국이다. 세계 정치를 아우르겠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깜빡하는, 이순위로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